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보조 메뉴를 통해 신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보조 메뉴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보조 메뉴는 지금 제가 꺼내 놓은 이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 메뉴를 꺼내 놓고 이 보조 메뉴만 터치하면 일일이 기능을 찾고 실행하고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 보조 메뉴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 메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조 메뉴라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보조 메뉴가 꺼져 있을 텐데요. 이 보조 메뉴를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조 메뉴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 메뉴에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모아서 넣어둘 수가 있어요. 이 보조 메뉴 버튼 설정을 위해서 보조 메뉴 글씨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조 메뉴 항목 선택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조 메뉴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상단 부분은 이미 보조 메뉴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원하는 기능을 터치해서 상단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죠. 기본 기능들을 보게 되면 홈 버튼이 있죠. 이 홈 버튼은 하단에 있는 홈 버튼과 동일하고요. 최근의 버튼도 하단에 있는 최근의 버튼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측면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끄는 기능도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알림창이라든지 스크린샷, 음량 조절 전부 여기 있는 보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조 메뉴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터치하면 홈 버튼과 최근 앱 나오죠? 홈 버튼 누르시면 바로 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최근 앱 누르면 최근 앱 버튼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실 때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때 아래쪽에서 뒤로 가기 누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뒤로 가기도 보조 메뉴에서 간단하게 뒤로 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끄기죠. 화면 끄기 누르시면 화면이 꺼지게 되겠죠. 복잡하게 측면 버튼 누르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화면을 끌 수 있고요. 그 다음 음량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음량 버튼이 나오게 되죠. 진동, 소리, 무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도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벨소리 누르시면 미디어 소리, 벨소리 따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음량 조절할 때 스마트폰 우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음량 바가 나오면 다시 누르고 들어가셔서 볼륨을 따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조절을 할 때는 여기는 보조 메뉴에서 음량을 조절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린샷 있죠? 보통 스크린샷 이용을 할 때 음량 하단과 측면 버튼을 동시에 누르거나 또는 손날로 스크린샷을 찍거나 하시는데요. 이 보조 메뉴에서 스크린샷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찍을 수 있죠. 자, 당연히 스크린샷을 찍을 때 이 보조 메뉴는 찍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이번엔 알림창 있죠? 손이 건조하거나 할 때는 상단을 쓸어 내려도 알림창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번씩 쓸어 내리는데요. 이렇게 알림창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알림창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빠른 설정 창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알림창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신 다음 한 번 더 내려서 빠른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죠. 몇 번씩 터치를 해야 되지만 보조 메뉴에 있는 빠른 설정 창 이용하시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원하는 기능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전원 끄기라든지 화면 회전도 전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메뉴 설정도 이용할 수 있고요. 화면 밝기도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죠. 자, 보통 화면 밝기도 조절하실 때 터치해서 내리고 한 번 더 내려야만 화면 밝기 조절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조 메뉴에 있는 밝기를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보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항목에서 하나를 빼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누르시면 빠지겠죠. 그 다음 밝기 터치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밝기 들어왔죠. 자, 밝기를 조절을 할 때는 밝기 터치하시고요. 바로 여기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밝기 조절을 하려면 밝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밝기 최적화가 켜져 있어서 그런데요. 밝기 최적화를 끄게 되면
주변 밝기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알림창을 아래로 내리고 밝기 조절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아무리 조절을 하려고 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적화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여기 있는 우측에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서 밝기 최적화를 꺼줘야 되는데 막상 급하게 이용하려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시는데요. 특히 QR코드 같은 것들을 찍을 때 화면이 어두우면 잘 찍히지 않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이 보조 메뉴 이용하면 밝기 버튼 누르면 바로 밝기 최적화 체크할 수 있어요. 자, 보통 때는 밝기 최적화 이용하시다가 직접 조절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바로 끄고 밝기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그 다음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라든지 측면 버튼 2번 누르기도 여기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측면 버튼 2번 누르기와 길게 누르기 따로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이용하려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터치해서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은 긴급 SOS 같은 경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긴급 SOS 기능을 막상 찾으려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보조 메뉴를 이용을 하면 보조 메뉴만 열면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요즘은 날씨가 추워져서 어르신들은 위험한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럴 때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주변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면 꼭 이렇게 보조 메뉴에 긴급 SOS 기능 설정해 드리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커서 기능인데요. 이것도 아주 편리합니다. 자, 커서 기능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 커서 기능은 화면에 커서가 나와요. 일단 홈 버튼 누르고요. 보조 메뉴 누른 다음 커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커서를 생성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더블 터치를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전부 커서를 활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이 작기 때문에 손가락이 굵은 분들은 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사진 편집을 한다든지 또는 문서 작성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는 손가락이 굵은 분들은 터치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이럴 때 커서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강의 화면이라서 아래쪽에 커서 터치 구역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여기 터치 구역이 보일 겁니다. 자, 그 구역에 터치해서 이렇게 커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커서 기능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다시 누르면 이번에는 화면 회전이 있죠. 화면을 회전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버튼을 찾거나 또는 알림창 내려서 여기서 빠른 설정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화면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빅스비도 이용할 수 있죠. 막상 빅스비 이용하려면 빅스비 버튼이 있는 기종도 있고 없는 기종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예 보조 메뉴에 빅스비를 꺼내 놓으면 복잡하게 이용할 필요 없이 이 빅스비 버튼만 누르면 바로 빅스비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기종에 따라서 빅스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종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빅스비가 나오지 않겠죠. 자, 본인 스마트폰이 빅스비를 지원하는지 지원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경우에는 설정에서 일일이 다 찾지 않으셔도 보조 메뉴만 꺼내 놓으시면 빅스비가 실행되는 기종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을 하시다가 항목을 초기화할 때는 상단에 있는 초기화 버튼 누르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조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상황별 메뉴를 표시할 앱 선택을 하라고 하죠.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메시지나 삼성 인터넷, 설정, 연락처, 전화, 카메라에 따라서 해당 앱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켜볼게요. 그 다음 메시지 앱 실행해 볼게요. 자, 메시지 실행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보조 메뉴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메뉴가 나오죠. 통화라고 나오고요. 삭제라고 나오죠. 메시지 앱을 이용할 때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전화 앱을 실행해 볼게요. 그 다음 보조 메뉴 누릅니다. 그러면 최근 기록이라든지 연락처, 연락처의 추가 메뉴가 새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앱을 실행해 볼까요? 자, 그 다음 보조 메뉴 누르시면 카메라 전환과 갤러리
기능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삼성 인터넷을 실행했을 때도 보조 메뉴에 새로운 메뉴가 추가됩니다. 삼성 인터넷에서 네이버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자, 보조 메뉴 누릅니다. 그러면 웹 주소 입력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탭을 이동할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열렸던 탭들 중에 원하는 탭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편리해요. 그 다음 또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새 탭이죠. 지금 이용하는 탭 말고 새로운 탭을 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보조 메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막상 이용하려면 생각이 나지 않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보조 메뉴를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 메뉴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보조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외부에서 사진 많이 찍으시는 계절이죠.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저장 공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간단하게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알아볼까요? 설정 버튼 누르시고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자,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저장할 내용들이 많아서 저장 공간이 넉넉한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구입하지는 않죠. 저는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저장 공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저장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저장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마음대로 찍더라도 저장 공간이 충분해서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56, 128 정도 저장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찍다 보면 저장 공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저장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스마트폰 전체 저장 공간에서 80% 이상 저장이 되게 되면 스마트폰 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저장 공간 중에서 남아있는 공간이 80% 이하로 유지가 돼야만 스마트폰 속도나 성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남아있는 저장 공간을 그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달라서 저장 공간을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죠? 보통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본 화질 그대로 저장을 할 수도 없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또 백업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그 사진을 또 다운로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저장 공간을 늘리는 방법은 외부 저장 장치를 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외부 저장 장치를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USB 변환 단자 1구짜리나 또는 이런 멀티 허브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폰 단자가 USB-C 단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댑터도 전부 C 단자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이게 C 단자가 아니고 USB 2.0 단자로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단자죠. 이런 단자는 USB 2.0 단자고요. 이것은 USB-C 단자, USB 3.0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시면 두 개 단자가 다르죠. 자, 예전 스마트폰에는 이런 단자로 붙어 있고 요즘 스마트폰에는 전부 USB-C 단자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런 어댑터만 구입을 하시면 돼요. 이런 1구짜리 어댑터는 보통 2-3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요. 이런 멀티허브의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더 비싸죠. 여러분이 편리한 걸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이런 멀티허브는 USB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것도 다 연결을 할 수 있죠. 모니터나 TV,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USB-A, USB-C 여러 가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이용하시려면 이런 멀티허브를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저장 공간만 늘리고자 하신다면 이런 1구짜리만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단자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USB 메모리를 연결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외장 하드도 연결할 수 있죠. 자, 당연히 이 USB 메모리보다는 외장 하드 디스크가 용량이 더 많겠죠. 자, 요즘은 일반적인 외장 하드 디스크 외에도 외장 SSD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외장 SSD를 연결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USB 메모리 또는 외장 하드를 연결하시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USB 메모리와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서 이 USB 메모리를 저장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USB 메모리로 옮겨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성 넷 파일로 들어갑니다. 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삼성 넷 파일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자,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지운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넷 파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넷 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파일이라고 해서 최근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이용한 파일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사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PDF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문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전부 여기 있는 카테고리에서 분류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내장 저장 공간과 USB 저장 장치 1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여기 연결을 해놓은 것이 USB 저장 장치 1이 되겠습니다. 자, 내장 저장 공간은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되겠죠. 자, 저장 공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자, 그러면 저장 공간이 많이 소모가 됐겠죠. 자,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여기 있는 USB 메모리로 옮겨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는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날짜라고 되어 있죠. 날짜 누르시면 이름, 날짜, 형식, 크기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날짜를 선택하시면 오늘 찍은 사진만 골라서 전송할 수가 있겠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체크 표시 나오죠? 자, 그 다음 손으로 문지르기만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도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부 문질러 주시면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저장 공간으로 이 파일들을 복사할 수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저장 장치 1이라고 나오죠. 저장 장치 1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에 연결한 USB 메모리의 공간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들이 USB 메모리로 복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스마트폰 안에 있는 파일들을 또 지워야 됩니다. 귀찮죠? 그래서 스마트폰 저장 공간 때문에 파일을 복사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복사하면 좀 더 쉽겠죠. 자, 똑같이 파일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복사가 아니고 이동을 누르세요. 그 다음 USB 저장 장치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폴더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동 선택을 하시면 이 파일들이 이동이 되죠. 기존에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들은 삭제가 되고 해당 파일이 전부 USB 메모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반대도 가능하죠. 자, 지금 외부 저장 장치, USB 저장 장치 1에 있는 파일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USB 저장 장치 선택하시고요. 똑같이 옮길 파일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도 전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 선택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복사를 해볼까요? 자, 복사 선택하시고요. 내장 저장 공간에 DCIM 폴더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DCIM 폴더에 사진이 저장되죠? 자, 그 다음 카메라 누르시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 저장이 돼요. 자,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볼게요. 아래쪽에서 복사합니다. 자, 벌써 복사됐죠? 지금 파일이 20-30개 정도 됐는데요. 복사하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립니다. 이 방법이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렇게까지 빨리 복사는 되지가 않죠. 자, 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연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복사하고 에러 없이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특별히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외부 저장 장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사진이나 영상을 백업하고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외부에 나가시면 적어도 사진을 20-30장 이상씩 찍고 영상도 찍으시는데요.
저장 공간이 부족하시면 이렇게 외부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두드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갤럭시 굿락이라는 삼성에서 배포하는 앱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갤럭시 굿락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 외의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 앱을 통해서 설치하게끔 만든 앱인데요. 이 갤럭시 굿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굿락을 실행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능들을 다시 한번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갤럭시 굿락은 일종의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굿락이라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 냉장고 안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갤럭시 굿락 안에서 해당 앱을 한 번 더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같이 설치된 기능들은 여기에 더보기라고 나오고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능들은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버튼을 눌러서 그 기능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릴 기능은 레지스타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마트폰 뒷면을 두드림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레지스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홈 꾸미기 변경 알림이 검색 옵션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두드리기 액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뒷면 두드리기 액션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하세요. 사용 중엔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2번 두드려 액션 실행과 3번 두드려 액션 실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 뒷면을 2번 두드렸을 때와 3번 두드렸을 때 다른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2번 두드려 액션 실행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스크린샷 생성 후 공유, 구글 어시스턴트, 팝업 윈도우, 알림 보기, 최근 실행 앱, 뒤로 가기 이렇게 있죠. 자, 뒤로 가기 할 때도 이 뒷면 두드리기 하면 좀 편리하겠죠. 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시다가 뒤로 돌아가게 하려면 또 버튼들 누르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뒷면만 2번 두드리면 바로 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아래 보시면 앱 실행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2번 두드렸을 때 실행할 앱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곳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앱이든 상관없이 전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저는 2번 두드렸을 때 네이버 지도가 실행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2번 두드려 액션 실행에 지금 네이버 지도라고 올라가 있죠? 자, 그 다음 3번 두드려 액션 실행도 설정해 볼까요? 자,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도 앱 실행에 톱니바퀴 설정 누를게요. 자, 그 다음은 급하게 녹음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녹음 앱 실행해서 녹음 버튼 누르고 하시죠? 자, 그럴 필요 없이 여기는 음성 녹음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 녹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2번 두드렸을 때는 네이버 지도, 3번 두드리면 음성 녹음이죠. 자,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두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 지도 실행이 되죠. 자, 이번에는 3번 두드려 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성 녹음 앱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인터뷰 버튼 누르고 바로 녹음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카메라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급하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 원하는 카메라 기능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고 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뒷면을 3번만 두드리거나 2번만 두드리면 바로 카메라 앱이 실행돼서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급하게 찍을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민감도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약하게만 두드려도 실행되게끔 할 수 있고요. 강도를 세게 두드려야 실행이 되게도 할 수 있겠죠. 너무 약하면 조금만 터치돼도 실행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중간 이하로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면 두드리기 액션 아래에 보시면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도 있죠.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용함으로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측면 버튼은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다른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손전등 켤 때 알림창 내리고 복잡하게 이용하시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기능을 손전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같은 것들 또는 유튜브 보실 때 스마트폰 화면을 돌렸을 때 화면이 잘 안 돌아가서 또 버튼을 눌러서 돌리고 하시는데요. 자, 그럴 때는 자동 회전 켜기 끄기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화면을 돌릴 수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자동 화면 회전이 꺼진 상태인데요. 여기 있는 자동 회전 켜기 끄기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름으로써 자동 회전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아가지 않죠. 자, 근데 이번에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돌렸습니다. 그러면 화면도 같이 돌아가게 되죠. 필요 없으면 다시 길게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뒤로 가기라든지 앱도 실행할 수 있겠죠. 필요한 앱들 이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에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뒷면을 2번 터치했을 때, 3번 터치했을 때, 측면 버튼 길게 눌렀을 때 이 3가지 기능만 이용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기능 3가지는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뒷면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보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두 손가락을 이용하는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퀵 패널 여는 방법인데요. 보통 퀵 패널 여실 때 한 번 쓸어 내리고 한 번 더 쓸어 내려서 퀵 패널을 열게 되죠. 자, 이때 2번씩 쓸어 내리지 않아도 손가락 2개로 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면 바로 퀵 패널이 열리게 됩니다. 중간에 알림창을 건너뛰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퀵 패널이 열린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로 한 번만 쓸어서 위로 올리면 다시 알림창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은 열린 앱 화면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시죠?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열린 앱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홈 화면에서 손가락 2개를 모아줍니다. 그러면 바로 열린 앱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홈 화면 들어갈 때는 아래쪽에 홈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때도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터치해서 넓혀주게 되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돌아올 수 있죠. 그 다음 홈 화면에 있는 앱을 다음 페이지나 그 다음 페이지로 옮기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시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들고 오른쪽 화면의 끝에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죠. 자, 이렇게 이동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이때도 손가락 2개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일단 옮길 앱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창이 나오게 되죠. 자,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에 계속 붙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때 화면을 넘깁니다. 자, 어때요? 손가락 하나로 터치하고 있어도 화면 넘기는 거는 지장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옮긴 다음 손을 놓게 되면 바로 이동이 되죠. 자,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다양한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폴더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홈 화면에 있는 앱 배지들을 한 곳에 모으고자 할 때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때도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플로우 앱 배지를 삼성 폴더에 넣어보도록 할까요? 플로우 앱 배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폴더를 열어요. 그 다음 들고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폴더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폴더를 생성할 때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손으로 잡고 있는 앱 배지를 이렇게 앱 배지 위에 겹치게 되면
이렇게 폴더로 모아 놓을 수 있죠. 자, 같은 페이지 안에 있는 앱 배지들은 이렇게 얹으면 되는데요. 다른 페이지에 있는 앱 배지나 폴더에 얹을 때도 이렇게 손가락 2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배지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글 폴더에 넣어 볼게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창이 없어지죠? 넘깁니다. 그리고 구글 폴더로 가져가서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있는 앱 배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바깥으로 뺀 다음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 있죠.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이용하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처럼 열린 앱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손가락 2개로 모아주죠. 그러면 열린 앱 페이지 들어왔죠. 여기서 페이지를 이동시킬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 사이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동해서 움직이게 되죠. 자, 이것도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손으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그냥 넘기세요. 그 다음 그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이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시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그대로 넘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 손가락 2개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부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은 갤러리에서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들어갑니다. 자, 이제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는 놀라운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고슴도치를 사진을 찍었는데요. 원 UI 6.0 이상부터는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만 추출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고슴도치가 있죠. 고슴도치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슴도치만 따로 떨어져요. 자, 이걸 따로 저장해서 다른 사진에서 다시 열고 불러오고 복잡하게 합성을 하죠. 자,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한 다음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갤러리 앱 화면으로 들어와요. 지금 잡고 있는 이 이미지는 그대로 있죠.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나오죠. 그 사진 위에 얹어주고요.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자, 이미지를 복잡하게 합성하지 않고 손가락 2개로 열고 가져오고 저장하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갤러리에서 선택한 사진을 다른 앱에다가 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사진이에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선택이 돼서 손을 움직여 보면 따라서 움직여요. 자,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삼성 노트를 실행해 볼게요. 자, 삼성 노트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노트를 하나 열을게요. 그리고 이 위에 그대로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진 들어가네요. 자, 따로 저장해서 불러오고 이런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손가락 2개로 대부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텍스트 입력할 때도 이 2 손가락을 이용할 수 있죠. 메시지를 보내거나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창에 터치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입력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손가락 2개로 자판에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면 앞에 썼던 텍스트들이 나오고요. 손가락 2개를 터치해서 우측으로 밀면 나중에 썼던 텍스트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안녕하세요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한번 썼죠. 그 다음 하나 더 써볼게요. 연습 중입니다 라고 한번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 2개를 자판에 터치해서 좌측으로 밉니다. 자, 그러면 앞에 썼던 연습 중입니다 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손가락 2개를 터치해서 한 번 더 밀어줍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우측으로 밀어올게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연습 중입니다 라고 썼죠. 자, 터치해서 이번에는 우측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연습 중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다가 잘못해서 지워졌다든지 앞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불러오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터치해서 많이 기다리실 필요 없이 그냥 터치해서 바로바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뒤로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이용하는 작업에 따라서 손가락 2개로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2개를 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 기능들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